3항 정리는 A 플러스 B 플러스 C라고 하는 녀석을 n승했을 때 A의 P승, B의 Q승, C의 R승의 계수 구할 때 어떻게 구했는지 기억나시나요? P팩, Q팩, R팩분의 N팩으로 계산하고요. 그것들이 A의 P승, B의 Q승, C의 R승의 계수입니다. 단 만족해야 될 거는 PQR의 합의값은 N이어야 돼요. 얘가 지금 3항 정리입니다. 그런데 X의 4승의 값이 나오려면 이 세 개 중에서 7개를 선택해야 되는데 몇 개를 선택했을 때 X의 4승이 나오는지 생각해 봅시다. 7개 선택하면 안 되겠지? 6개도 안 될 것 같은데? 5개 2개면 돼요? 안 되는데? 5개, 1개, 1개? 또 될 때가 언제지? 4개, 0개, 3개. 네. 이렇게 7개를 뽑으면은 그게 X의 4승인가요? 네. 이거 말고는 더 이상 없는 것 같은데? 그죠? 네. 그럼 첫 번째 거하고 두 번째 거 계산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글씨가 안 쓴지 손이 얼었나? 첫 번째 게 5팩, 1팩, 1팩분의 7팩. 그리고 써야 돼, 옆에다가. x의 5승, x분의 1의 1승, 1의 1승. 근데 앞에 거 계산하면 누구죠? 그게 x의 4승 앞에 있는 개수입니다. 주의가 되신 거 맞죠? 그 다음에 4팩, 0팩, 3팩분의 7팩입니다. 그럼 요것만 계산하면 답이겠네? 네. 4팩 약분했더니 7, 6, 5, 35인가? 우리가 찾는 개수의 값은 77이에요? 그 다음에 문제 1-3번으로 가겠습니다. 1, 2, 3, 4가 적혀져 있는 카드 개수가 1개, 2개, 3개, 4개 있거든? 총 10장이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서 복원 추출해가지고 2개의 표본을 추출했습니다. 표본의 크기는 2입니다. 그랬을 때 표본들을 x1, x2라고 한다면 x1, x2의 합의값의 기대값을 지금 구하라고 얘기하거든? 근데 x바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이름이 뭐죠? 표본 평균이라고 하는 건 표본으로 뽑힌 것들의 평균이죠? 근데 원래 모집단에 대해서 확률 분포표를 작성하게 되면 1, 2, 3, 4가 나올 확률값이 뭐죠? x의 기대값을 구하려고 합니다. x1, x2의 기대값, 합한 거의 기대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x의 기대값을 구하려고 합니다. x의 기대값이 누구죠? 위아래 곱하기만 하면 되니까 이게 누군데? 3인가? 네. 그럼 x의 기대값, 확률 변수 x의 기대값이 3이면 표본 평균의 기대값은 누구야? 확률 변수 x의 기대값과 표본 평균 x바의 기대값은 항상 완벽하게 똑같아요? 그런데 x바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이거라며. 네, 2분. 근데 기대값은 실수배는 앞으로 끄집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기대값은 누구란 얘기야? 6이란 얘기예요? 이런 거 맞나요? 자, 그 다음 문제 확률과 통계 문제 있으면 풀어보려고요. 오프라인 모의고사 2019년 오프라인 모의고사 어? 3번? 왜 문제가 똑같아 보이지? 내가 똑같은 말을 또 읽었나? 그러네, 똑같은 말을 또 읽었네.
확률과 통계가 3번이에요? 아니잖아. 3번은 기하잖아. 문제 달라? 아, 1 앞에 3번. 한 개의 주사위를 4번 던졌을 때 K번째 나온 눈의 숫자가 AK입니다. 이때 이 분수의 값이 자연수가 될 확률값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뭐부터 가정하지? 분류해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할 건데? 나는 A1부터 가정했으면 좋겠는데 A1의 값은 반드시 분모에 여기 2가 있으니까 분자의 값 무조건 짝수여야지 약분될 거 아니야. 그리고 자연수가 될 수 있는 희망이 있겠지? 분자의 값이 홀수가 되면 A1 값이 홀수면 절대로 이 값은 자연수가 나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A1의 값은 짝수입니다. A1의 값이 짝수기 때문에 가정은 A1 값을 가지고 가정할 생각입니다. 그때 A1의 값이 2였을 때는 A2 플러스 A3, A4의 값은 누가 돼야 돼? 3이 되면 돼? 근데 3밖에 안 돼? 그래야 6분의 6이야? 네. 주혁아 지금 정신 차리고 있는 거 맞아요? 네. 그럼 주혁이 네가 얘기해봐. 지금은 A2, A3, A4가 누가 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모를 수 있죠? 4를 대입하면 분자의 값은 12, 2로 약분했더니 6, 분모분의 A2, A3, A4분의 6. 그게 자였으면 좋겠다며. 아, 분자가 6이고 이게 분모 있어. 뭐가 돼야 돼? 2는 나올 수 없잖아. 자연수색에 대해서. 왜 생각을 안 하죠? 또 하나는 누구죠? 더 이상 없나요? 그 다음 녀석의 값은 이 녀석의 값이 6이었을 때는 분자의 값은 18, 2로 약분되니 9. 9가 되니까 A2, A3, A4의 값은 누가 될 수 있어요? 3하고 9는 나올 수 있나? 근데 이걸 뭘 멍청이 다 쓰고 있지 계속? 9는 나올 수 있어요? 그거밖에 없죠? 그럼 첫 번째 이거 가지수 몇 가지예요? A1, A2, A3, A4는 1부터 6까지 숫자들이죠? 몇 가지야? 한 가지죠? 이게 뭐지? 얘는 몇 가지죠? 얘는요? 의미하인 정수가 아니라 자연수니까 몇 가지예요? 얘는 몇 가지죠? 얘는요? 전체 가지수를 구해야 되는데 분모는 몇 가지야? 주사위니까 6의 4승가제요? A1, A2, A3, A4? 그 중에 지금 A1에 대해서 2였을 때는 한 가지, 지금까지 두 가지, 22가지, 23가지, 51가지인가? 3으로 약분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432분의. 자, 이제 앞으로 갑시다. 자, 지금 2019년 서울시립대 온라인 모의고사 보고 있습니다. 1-2번 보고 있습니다. 이게 좀 오래 걸리려나? 1-2번은 포물선 있는데 포물선에 대해서 A, B, C의 값을 결정한 다음에 얘를 지금 계산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근데 조건입니다. 1번 문제, 2번 문제 풀라는 게 아니라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건 1대2했을 때 최대값이 3이라고 합니다. 뭘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함수 fx를 미지수가 하나인 상태로 쓸 수 있나요? 이렇게 이차함수를 세울 수 있죠? 그럼 미지수의 값 a 하나인 상태로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다만 여기다 대입했을 때 대입한 값이 어이구야 이거 어쩌라고 두 곡선으로
그리고 또 x는 2, x는 3으로 둘러싸인 넓이의 값, 최소값을 구하라고? 미적분 문제네? 근데 뭘 이렇게 어렵게 내지? 당연히 얘가 더 위에 있지 않을까? 죄다 마이너스니까 얘가 아래에 있지 않을까? 그럼 내가 인테그럴 2부터 3까지 위에 거? 위에 거에서 아래 걸 빼가지고 적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뺐더니 부호는 다 플러스로 바뀌나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적분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일단 fx를 대입하고 시작해볼까? 이것도 a밖에 없죠. x-를 거듭 제곱도 있는 것 같고. 그럼 여기다 대입하면 뭔가 보이려나? 제곱하라고? a제곱 여기에 l은 절대값 x-1이고요. 그 다음 게 붙어 있습니다. 느낌이 오세요? 적분 한 값이 뭐라고? 17ln이라고? 이거 어떻게 적분해, 이거를? 문제는 지금 요게 17ln이었을 때 문제를 푸세요. 이건 가르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닌데, 이거는. 자, 적분 어떻게 할지 이제 머리를 굴려볼까요? 여기서 a를 구한 다음에 bc의 값을 구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자, 여기서부터 내가 할 일은 없어. 충분히 시간을 들였는데 안 보인다고요? 안 보이면 망한다니까? 빨리 봐. a제곱. 듣고 있어. x-5죠? 아닐 것 같은데? 이거 아니야, 이거? 자, 이거를 뒤에 걸 미분하면 누군데? ln을 미분하게 되면 x-1분의 1이야? 네. x-1분의 1을 여기다 곱한 거. 이게 이거야? 뒤에 거? 이런 거 맞아요? 그 앞에 거 미분한 게 여기 왼쪽 거야? 네. 앞에 거 미분한 게 이거. 뒤에 거 미분한 게 이거. 보이나요? 네. 확인하셨나요? 이 함수의 곱미분입니다. 이걸 한 번에 바라보는 시선이 없으면 풀 수가 없습니다. 확인하셨죠, 지금? 네, 이제 숫자만 대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에 3대입, 이 산수 너무 괴롭다. 3대입하면 누구야? 맞아? 맞겠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2대입하면 다 빵이야? ln 때문에? 네. 네. 그 값이 지금 17ln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a가 더럽게 나오겠네? 아이씨, 어떻게 묶어줘, 이거를? 그럼 5분의 32로 묶어주면 a제곱 몇이냐? 2분의 5? 네. 2분. 5분의 32로 묶어주면 몇이야? 17도 2항해야 되지. 10이죠? 숫자 10을 5분의 32로 묶었더니 15분.
아, 이거 두 개 곱하면 10 맞아? 네. 네. 이 값이 지금 빵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완전 제곱식인가? 따라서 A라고 하는 값이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4분의 5였을 때 BC 값을 계산해야 되거든. 우리 여기다 뭐 대입한 거야 이게? F한테 뭘 대입한 거냐고. 마이너스. fx한테 마이너스 1만 대입하면 되겠네. fx 거 알잖아. fx 값이 마이너스 4분의 5 x 마이너스 1 제곱 플러스 3인데 함수한테 마이너스 1만 대입하라고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C. 되신 거 맞나요?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이거 같아. 여긴 녀석의 값을 적분하는 걸 한눈에 볼 수 있는 힘이 있나요? 생긴 거 복잡하지만 충분히 적분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일일이 적분을 덤벼든 애들은 다 틀리세요. 이런 문제 같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갔습니다. 다음 문제는 문제 2번이 수학 원의 문제인 것 같아. 점화식을 세워서 문제 풀라는 얘기인가? 2-2번 문제가 일반항 구하라고 하는 것 같고 급수값도 구하라고 하고 그리고 점화식을 수학적 비납법으로 증명하라고도 하네. 그럼 제일 처음에는 문제부터 이해를 해야 되겠네. 어떤 모임의 학생들이 2명씩 팀을 이루어가지고 다음 규칙과 같은 다음 규칙으로 수학 문제 풀이를 할 겁니다. n번째 날에는 n 플러스 1명의 학생이 참가합니다. 참가자는 n이라는 n 플러스 1명이긴 한데 첫날은 몇 명이야? 2명. 두 번째 날은 3명, 세 번째 날은 4명 이렇게 참가한다고? 네. 그런데 모임에 참가한 모든 학생들과 한 번씩 팀을 이룹니다. 2명씩 팀을 이루는데 모임에 참가한 모든 학생들과 한 번씩 팀을 이뤄야 한다고? 만약에 첫날 2명밖에 없으면 한 팀. 한 팀이면 한 팀으로 그냥 문제를 푸는 거고 두 번째 날은 3명이잖아. 3팀. 3명이서 3팀을 만들겠다고? 서로가 서로 다른 사람들하고 무조건 한 번씩 팀을 이뤄야 된다고? 그래서 3명이 있을 때는 3팀을 이루겠네? 4명이 있으면 몇 팀이 있는 거지? 리그전하고 똑같은 것 같아. 2C, 3C, 4C 두 번째 날은 2C에 한 팀, 두 번째 날은 세 팀이니까 3C 세 팀, 네 번째 날은 4C 여섯 팀인 것 같아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근데 한 팀당 세 문제씩 문제를 푼다며. 그럼 첫날 푸는 문제 수는 몇 문제야? 세 문제. 두 번째 날 푸는 문제는? 9문제? 네. 그럼 결국 A1이라고 하는 값을 분석하게 되면 A1이라고 하는 값은 두 명이 있고 두 명 중에 두 명을 가지고 팀을 만들 거고 한 팀당 세 문제씩을 풀겠다고? 두 번째 날에는 세 명 중에 두 명을 뽑아가지고 팀을 세 팀을 만들 수 있는데 팀당 세 문제를 푸니까 9문제 푼다고? 여기까지 아주 쉽네. 근데 n번째 날에 대해서 n이라는 문자식으로 표현하라고? 그럼 n번째 날은 뭔데? 난 니네가 이렇게 얘기할 거 알고 있거든? 아니라고? 수진이가 아니래. 뭐라고 수진아? 네, n번째 날에는 n 플러스 1명이 참가하니까 n 플러스 1명 중에 두 명을 뽑아서 팀을 만들겠죠? 그리고 나서 각 팀당 세 문제씩 문제를 푼다고요? 자, 이거 계산합시다. 2분의 n 플러스 1 곱하기 n이라고요? 자, 그 다음 문제가 이걸 급수값으로 표현했을 때 급수가 수렴한다면 그 합의 그래요. n번째 날까지 풀이한 문제 수가 그런데 A보다 n번째 날 풀이한 거네. n번째 날까지. 네, 두 번째 날은 첫 번째랑 두 번째 합쳐서니까 그러네. 선생님 네. 착각했구나. n번째 날 푼 문제 개수가 아니구나, 이게. 다 다르게. 문제가 이걸 꼼꼼하게 읽어야 되겠네. n번째 날까지 풀이한 문제의 숫자의 합이구나, 이게. 그러면 이게 아닌 건가? 9가? 네, 12. 네. 이거는 답이 12가 답이겠네. 방금 전에 거랑 누적해서 넣어야 되니까.
그럼 방금 구한 것도 이게 아니란 얘기잖아. 네. 이거는 n번째 날 푸는 문제야? 네 번째 날. 이걸 누적에 더해야 되죠. 네.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이거 구해야 되죠? 네. 2분의 3은 시그마 볼 끄집어냈습니다. 근데 시그마 k 값이 1부터 n까지 이웃한 두 자연수 곱의 합의 값이 시그마 공식이 뭐죠? 아닙니다. 3분의죠. 맞습니다. 3분의 n, 네. n 플러스 1, n 플러스 2죠? 모르면 시그마 k제곱 k랑 더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럼 3회까지 약분할 수 있습니다. 그럼 2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가 되겠네. 찬진이 공식 아시나요, 지금? 네. 자, 이걸 대입해서 급수값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급수값 어떻게 계산하냐, 이거를? 수렴하니까 수렴한 거 구하라고 하겠지? 이걸 먼저 주고 역수치해서 대입하려고 했는데. 부분분수 만들 줄 아는지 물어보는 건가? 부분수 어떻게 만들지? a, b, c분의 1이라고 하는 분수가 있습니다. 그때 부분수 어떻게 만들어요? 작은 것분의 1. 작은 거 2개분의 1, 큰 거 2개분의 1. 그리고 여기 앞에 뭐가 있죠? 통분하면 a, b, c분의 c-a? 왜 c-a가 지워져야 되니까 c-a분의 1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c-a분의 1에 해당하는 녀석이 누군데요? 2?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2분의 1은 2분의 1. 작은 거 2개, 큰 거 2개. 네. 이런 부분분수에 대해서 만들 줄 아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네. 자, 그러면 급수의 값은 합의 극한이잖아. 급수의 값은 합의 극한인데 요 녀석의 값이 이렇게 한다고요? 2는 약분됐으니까? 네. 이해된 거 맞으세요? 2의 값, 분자 있는 2의 값이랑 분모 있는 2의 값 약분했습니다. 자, 1부터 대입해서 합의 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남는 게 누구죠? 네, 제 앞에 2분의 1 남습니다.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2분의 1이 남아요? 극한값이 누구예요? 2분의 자, 여기까지는 쉬운 편입니다. 그런데 2-4번 문제가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라고 얘기합니다.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라고 하니까 제일 처음에 n값이 1일 때 좌변값은 이 식은 보통 일일이 쓰지 않기 위해서는 기억이라고 칭하는 게 좋겠습니다. n값 1이었을 때 좌변값은 A2? A2의 값이 10인 거 구해놨었나? 우변값 구하고 있습니다. 우변값이 누구야? 앞에 거 1이야? 4A. 4A1? 그럼 4A1 값은 A1 값이 3이었으니까 이것도 10인가요? n값 1이었을 때 기억은 성립합니다. 두 번째 일은 뭘 대입하죠? K를 대입했을 때 기억식이 성립한다고 놔야 됩니다. 여기 조금 귀찮냈을 때. 근데 수업을 너무 일찍 잡았다. 나 지금 쓰면서 너무 졸린데 어떡하지? 잠이 쏟아진다 지금. 나 틀리면 잘 보셔야 돼요. 자, 이게 지금 K번째식인데 성립한다고. 네, 가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쪽 귀퉁이에다가 K 플러스 2번째 걸 써놓을 거죠. 답에는 이걸 쓰시면 안 됩니다. 다음 단계에서 어떻게 풀지 알기 위해서 K 플러스를 대입한 걸 쓰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k 플러스를 대입한 것까지 썼는데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내가 지금 언급해야 될 거는 지금 여기는 요 값이 똑같은 값이었는데 여기까지 똑같은 값이죠. 네. 요 부분이 좀 달라졌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하지? 내가 이 위에 있는 이 식을 가지고 이걸 좀 보여줘야 될 예정인 거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4a1 플러스 5a2 플러스 k 플러스 3ak까지 써있는 녀석한테 이 녀석의 값이 누구지? 지금 파란색으로 쓴 게 누구냐고. 5분의 kk 플러스 4 ak 플러스 1이에요? 근데 여기에 뭐가 추가됐다고요? k 플러스 4 ak 플러스 1을 추가했다고요? 이렇게 추가되게 되면은 통분하면 누군데? 5분의 k 플러스 4로 묶어주면 k 플러스 5예요? 되신 거 맞으세요? 네. 근데 이 값은 지금 누구를 바꾼 거야 내가 지금? 요거 바꾼 거예요 요거? 그럼 여기 써있는 녀석한테 뭘 곱하자고? 요거 앞에 요거 곱하자고 요거? 요거 곱한 녀석이면은 되나? 근데 나는 지금 이거 이게 지금 등식이 성립하는 거 보여주고 싶지? 네. 등식이 성립하는 걸 보여주고 싶은데 여기서 곱하면 되나? 양변에 양변 이거 곱할까? 곱하면 나와? 이걸 못 보여주는 좌변을 못 보여주는데? 이게 내가 지금 이게 성립하는 걸 보여야 되는데 얘가 성립한다는 걸 보여야 되는데 이것만 곱하면 보여줄 수 있는 거야? 내가 지금 구한 거 자체가 여기 우변이죠. 그럼 지금 썼던 이 값한테 이 앞에 것만 곱해주면 그게 이거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건가? 예상이 안 되네. 써볼까? k 플러스 1분의 k 플러스 5 이것분의 5 곱하기 5분의 k 플러스 4 k 플러스 5 ak 플러스를 곱하면 5 약분되고 k 플러스 5도 약분되고 뭐가 되는 거야? k 플러스 1분의 k 플러스 4 ak 플러스 1이 돼? 근데 이 값을 어떻게 성립한다는 얘기를 하지? k 플러스 2번째 게 된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럼 k 플러스 2번째 걸 따로 얘기하자. 우리 n번장이 누군지 알지 않아? 아까 전에 구해놨잖아. n번장의 값이 이거였다고요? 여기다 k 플러스 2 값을 대입하면 되겠구나. k 플러스 2 대입하면은 k 플러스 2, k 플러스 3, k 플러스 4요? 얘가 2분의 여기다 대입하면은 k 플러스 1분의 k 플러스 4한테 2분의 k 플러스 1, k 플러스 2, k 플러스 3의 값을 대입하면 맞아요? 여기까지 정리하고서
따라서 n값이 k 플러스일 때도 성립해요? 따라서 모든 자연수 n값에 대하여 기억은 성립한다? 되신 거 맞나요?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 문제는 기하 문제에서 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문제 1번으로 갔습니다. 문제 1번은 4점에서 만나기 위한 b의 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기하 문제네. 첫 번째가 기하 문제인데 이건 빨리 잽싸게 그냥. 코사인 사인이 보이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건 수학1이나 수학2에서도 문제를 푼 경우가 있을 거니까. 원인가요? 코사인 제곱 플러스 사인 제곱의 값 1이라는 조건을 사용해서 매개 변수가 코사인 사인으로 나와 있으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건 원인 거죠? 지금 주어진 녀석의 값은 성립한 게 탄젠트 제곱과 시컨트 제곱 어떤 게 성립하지? 1% 탄젠트 제곱은 여기다 대입하겠습니다. 3분의 x의 값을 대입했습니다. b분의 y 대입했습니다. 뭐야 얘가? 얘가 뭐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답은 이럴 때 되긴 하는데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매개 변수 가지고 식세운 건 미적분 때문에 설명했습니다. 1-2번 문제로 왔습니다. 다음에 있는 급수의 값을 수렴하기 위한 x의 값의 범위가 필요합니다. 수렴하려면 어떨 때 수렴하죠? 얘는 등비급수 같은데? 등비급수는 어떨 때 수렴해? 마이너스 1부터 등호는 없습니다. 그럼 먼저 왼쪽에 있는 부등식 풀려고 합니다. 왼쪽 부등식을 풀면 분모값은 양수니까 곱해도 상관이 없고 이항해도 상관이 없네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의 값이 0보다 두 번째 부등식 풀고 있습니다. 우변에 곱했고 이항했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의 값이 0보다 이거 둘 다 모두 만족해야 되는 거죠? 앞에 건 해가 누구죠? 나 인수하기 귀찮아서요. 마이너스 3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 큰 거죠? 두 번째 건 인수분해 했습니다. 해가 누구죠? 1보다 작고 3보다 큰 거죠? 우리는 둘 다 모두 만족해야 됩니다. 둘 다 모두 만족한 x의 범위는 마이너스 3보다 작고 이런 범위 있을 때 주어진 급수의 값은 수렴합니다. 수렴하기 위한 x의 범위를 구하세요. 이제 범위는 구했습니다. 그럼 수렴하는 값은 등비급수니까 어떻게 구해요? 1-공비분해. 그럼 분자분모 x제곱 플러스 3을 곱해야 되겠네요? x제곱 플러스 3을 곱했습니다. 통분하라고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분의 네, 4x가 지워지네요. 그냥 이것만 구하시래요. 더 이상 계산할 수 없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다음 페이지 문제 2번 문제가 어려운 문제 같아요. 물체는 원점에서 출발하는 물체가 있습니다. 어떤 물체가 있는데 그 물체는 원점에 출발해서 등속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등속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일 겁니다. 등속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 속도의 값은 알고 있나? 모릅니다. 그런데 카메라가 5,0에서 출발한다는 것 같은데? 출발은 5,0에서 출발하는데 카메라는 이렇게 출발할 겁니다. 이 곡선을 따라 출발할 겁니다. 근데 어디까지 움직일 거냐면 항상 5m의 거리를 유지한다고 카메라하고 물체 사이의 거리는
이게 포인트네. 둘 사이의 거리의 값은 항상 5로 일정합니다. 여기 사이의 길이의 값은 항상 5로 일정한데 이 길이가 카메라하고 물체 사이의 길이 5인데 항상 5인데 그럼 빨간색 물체가 빨간색이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파란색 카메라는 쫓아가는 건데 여기서부터 길이가 5인 걸 항상 유지했다는 얘기야? 길이가 5인 상태 항상 유지했는데 물체를 카메라가 곡선 fx를 따라가며 촬영하는데 이때 카메라의 방향은 fx의 접선의 방향과 일치한다고? 뭔 말이야? 물체에서 접선을 갖다 그었을 때 접점 좌표가 항상 카메라의 위치인가 보다? 아니 만약에 물체가 여기 있으면 물체 여기 있으면 여기서 접선을 갖다 그렸을 때 접선을 그렸을 때 그 접점의 좌표의 값이 카메라의 위치인가 봐? 여기까지 된 거 맞나요? 그러면 도함수의 값을 구하시고 카메라의 경로 fx 값도 구하시고 물체가 0,5ln3까지 움직였을 때 카메라 이동한 거리도 구하고 이 세 문제를 풀려고 하네. 풀어주면 별로 어렵지 않은데 풀기에는 까다로운 문제인 것 같아. 나는 첫 번째 요구한 거는 fx의 도함수를 먼저 구하고 도함수는 여기 접선 물체의 위치에 따른 접선과 뭔가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 그리고 카메라의 경로에 있는 fx나 곡선도 구하고 이 파란색 길이 5ln3까지 물체가 움직였을 때 파란색 움직이는 길이 값을 구하러 가는 거거든. 쌤은 잠시 지금 쌤은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카메라의 위치를 생각해 보려고요. 카메라의 위치를 이게 fx 위에 있는 점이라며. 그러니까 카메라의 위에 있는 카메라는 위치를 x, fx라고 잡으려고요. 예, fx 위에 있는 점입니다. 그럼 여기가 지금 x인가요? 여기가 함수가 fx예요? 뭐가 나왔어?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필요한 건 도함수가 필요하잖아. 근데 항상 일정하다고 한 게 있었잖아. 거리. 여기 길이값 항상 5로 일정하다며. 그럼 점과점사의 거리값이 일정하다고 하면 되겠네. 근데 문제는 요 선의 기울기가 f'x야? 네, 기울기가. 여기서 바라보는 카메라에서 물체를 바라보는 요 방향이 f'x랑 같다고 되지 않았어? 요게 지금 접선의 기울기 같은데 요게? 그럼 문제는 요만큼의 길이는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여기 길이의 값은 x인 거 알잖아. 여기 길이를 모르잖아. 저는 자, 요만큼 길이를 모르는 게 문제거든? 요만큼 길이의 걸 뭐라고 할까? a라고 한번 해볼게. a는 상수 아니야? 변수야.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에 따르면은 a제곱 플러스 x제곱의 값이 25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필요한 건 f'x가 필요하죠. f'x의 값이 누구라고? 이 보라색 선의 기울기라고? 네. 기울기가 누군데? 그럼 a를 정리해서 대입하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럼 a의 값이 누군데요? 마이너스 x a가 이거예요? a는 양수값인가요? 이거 대입하면 되는 거네. 이 생각을 하기 힘들어요. 문제는 어렵지 않은데 생각하기가 힘들어요. 이해된 거 맞으세요? 근데 아예 음. 저기를 음. x에 100라는 거예요. 아예 접선의 방정식을 세워서 x에 0 대입해서 저 점 구해도 되지 않아요? x에 0을 대입해서 네. 저기 좌표를 t, ft라고 할까요?
이 점을 네, 아예 접점좌표를 음, 해가지고 접선의 방정식을 아예 구해서 음. y좌표를 구하면 그게 물체의 위치니까 그렇게 해서 해도 되지 않아요? 글쎄 해볼까? 네가 말한 대로 한번 해볼게. 너는 지금 선생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한 다음에 뭐 대입하자고? 이제 x의 0을 x에 0을 대입하고 그게 물체의 위치니까 물체 위치를 알아? fx 플러스 a라고 놓자고? 물체 위치가 요거라고? x fx 플러스 네, 이걸 대입하자고? 뭐 그건 똑같은 거잖아. 그럼 물체의 정확한 위치를 몰라 0이었을 때. 그러니까 매개 변수를 잡고 풀 수밖에 없어. 근데 보통 매개 변수를 잡고 문제를 푸는데 되게 취약하거든 애들은. 본질 5컴맹을 집어넣으면은 안 나올걸? 시간 똑같이 나와서 그렇게 풀어가지고 아 5컴맹을 대입해가지고 아 그렇게 한번 해볼까 진짜? 처음 두 개 대입해서 연립해야 되는데 여기다 네 5컴맹을 대입했다는 얘기고 저 뭐야 0, fx 플러스 a를 대입했다는 얘기지? 네. 이렇게 푸는 것보다 이게 더 편한 것 같아요. 네. 네, 자, 두 번째 건 fx의 값을 구하라고 하거든? fx의 값을 구하려고 합니다. 이거 적분하면 돼요? 네. 그럼 함수 fx라는 녀석의 값은? 근데 이거 적분 어떻게 하지? 말해줘, 적분 어떻게 할 거야? 치환 적분? 누굴 치환할 건데? 이걸 치환할까? 루트까지 씌워서 치환할까? 이 상태로만 치환할까? 네, 이 녀석의 값을 t라고 치환했습니다. 치환하면은 x의 값을 표현해야 되는 거잖아. x를 뭐라고 표현하냐? 다시 x의 값이 누군데? 또 나오는 거 아니야? 뭐라고? 아니 내가 지금 x의 값을 대입해야 되는데 x의 값이 또 루트로 또 나오잖아. 뭔가 불편한데? 어떻게 치환하지? 루트를 통으로 치환해볼까? 루트를 통으로 치하면 그래도 x의 값이 부모값이 1차라서 이게 문제인 거다. 이거 어떻게 처리하냐? 현재 이 상태로 쭉 밀고 나가봐? 그럼 x의 값이 누구야? x의 제곱의 값이 이거야? 15만. 아이고야 x가? 틀려나? 마이너스 분자의 값은? 근데 부모의 값 루트 25 마이너스 t? 양변을 미분했습니다. 그럼 x값 대신 다시 이거 대입할 수 있죠. 그러면은 dx의 값 자체가 2x분의 dt? 어차피 루트 지금 지워지네? 그럼 여기다 지금 마이너스 2분의 2 루트 20, 아이고, 맞아? 안 지워지잖아. 루트가 없어진다고? 루트가 없어지면 적분이 돼? 이걸 대입했더니 인테그럴 플러스 50 마이너스 2t? 2분의 1을 끄집어낼까? (25 마이너스 t분의 루트 t)
식은 또 적분 어떻게 해? 아, 따로따로? 앞에 거는 25분의 루트의 값은 t의 2분의 1승인가요? 뒤에 거는 아, 나 지금 미쳤지? 나 미쳤죠? 이렇게 따로 이렇게 따로 하냐? 네, 이렇게 하고 있다. 아, 이것도 적분 어떻게 해? 음, 루트까지 포함해서 치환할까? 이랬더니 너무 불편해져 버렸어. 그래, 루트까지 포함해서 치환해보자. 루트까지 포함해서 치환하면 미분했더니 2루트 25-x제곱분의 속미분했더니 마이너스 2x? 그러면 dx의 값은 2의 값 약분했고 마이너스 x분의 근데 분자의 값이 t라고? 그러면 루트까지 포함해서 치환하는 게 훨씬 쉽겠네. 인테그럴 요 분모의 값 마이너스 x분의 요게 t였는데 dx 값 대신에 대입하는 게 마이너스 x분의 t야? 그럼 분자의 값은 플러스로 바꾸고 t제곱이라 쓸 건데 분모의 값 x제곱의 값은 뭐라고 쓸 건데 양변 제곱했더니 x제곱은 25 마이너스 x제곱 대신에 25 마이너스 t제곱 오이씨 그래도 뭔가 좀 불편한데 적분 어떻게 해? 아 최악인데 부분수까지 만들어서 풀어야 되네 목색값 분자가 가분수죠 가분수여서 목색값이 마이너스 1인가요? 마이너스를 따로 쓴다면은 25 마이너스 t제곱? 분자에 뭐가 남지? 마이너스면은 t제곱 마이너스 25니까 t제곱 마이너스 25니까 25가 마이너스 25? 이러면 똑같은 건 맞아요? 아 통분하면 똑같냐고 플러스인가? 여기가 플러스 해야지 통분하면 똑같나요? 자 이제 선생님 분분수 만들려고요 앞에 건 적분했더니 마이너스 t고요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은 분분수 적분하려고 하거든 분모의 값이 인수분해 돼요? 네. 마이너스를 끄집어내면은 t 플러스 하고 t 마이너스 5 지금 이걸 적분하려고 하는 중인데 적분이 되나? 분분수 만들 수 있어요? 분모의 차이값이 10 분모의 차이값이 10이어서 10분의 1 따로 쓰겠습니다 근데 분자 25가 있었죠 그럼 따로 쓰는 숫자의 값은 작은 것분의 1 빼기 큰 것분의 1 이걸 적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적분이 그지 같네 앞에 거는 마이너스 t 뒤에 거는 마이너스 2분의 5 ln 절대값 t 마이너스 5 빼기 ln 절대값 t 플러스 5 근데 t의 값이 누구였다고? t의 값이 루트 25 마이너스 x제곱이었어요? 빼기의 값 나누기로 표현할 거죠 이씨 되게 그지 같네 아까 쉽다고 생각했었는데 안 쉽네 적분이 어렵다 여기까지 된 거 맞나요? 이게 fx입니다 근데 fx 값이 c 밝혀야 되잖아 c를 모르잖아 아까 5,0을 지난다고 했었나요 fx가? 5,0 대입하고 있습니다 f한테 5 대입했더니 첫 번째 이건 빵
마이너스 2분의 5 ln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인가? 5분의 마이너스 5니까? 그럼 C가 누구라고요? 네, C의 값은 빵입니다. 그럼 C의 값이 빵이니까 우리가 찾는 함수는 지금 이게 지금 fx네요? 카메라가 움직인 거리의 값을 구하라고? 물체가 0,5 ln3까지 움직였을 때 카메라 이동한 거리? 그럼 물체의 위치가 이거라고 한다면 이건 물체의 위치잖아. 네. 물체가 여기 있을 때 카메라의 위치를 알고 싶어요. 물체가 0,5 ln3까지 움직였을 때 그때 카메라가 움직이는 최종 위치 이걸 구하려고 하거든? 어떻게 구하지? 함수한테 대입해? 누구한테 대입해? 함수 fx의 정체가 요거였는데 내가 필요한 녀석의 값은 카메라가 움직인 이동한 거리? 언제부터 언제까지 움직였는지 모르는구나. X좌표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움직이는지 그걸 모르는구나. 근데 누구를 적분하죠? 거리네? 카메라의 위치는 x, fx였나요? 이건 위치, 속력을 적분한 게 거리인가요? 그럼 앞에 거 미분했더니 뒤에 거 미분했더니 요걸 적분한 게 카메라 움직인 거리인 거죠. 내가 모르고 있는 거는 여기 C가 X의 위치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지 그걸 모릅니다. 도함수는 알고 있죠. 도함수의 값은 처음에 구해놨었잖아요. 이걸 대입해서 제곱하게 되면은 X제곱분의 25-X고 그럼 누가 남아요? 네. 이건가요? 여기다 시간만 대입하면 되잖아. 아니, 그 위치만. X의 값만 두 개 알면 됩니다, 지금. 하나는 5일 거야. X가 5일 때부터 이 점이 물체 위치가 0,5 ln3이었을 때 여기 위치가 필요한 거죠? 여기 X의 값이 누군지 엄청 궁금합니다, 지금. 여기 X의 값 5인 거죠? 이걸 어떻게 구해, 5를? 길이가 5가 되는 점을 찾아? 길이가 5가 되는 점을 어떻게 찾아? 아, 이 점 좌표 x, fx 놓고 이 점 좌표를 갖다가 x, fx라고 놓고 둘 사이에 거리 재고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 거리를 재고 있습니다. 거리 쟀더니 거리가 몇이야? 목소리 작게 내는 연습 중인가요, 혹시? 자, 이 녀석의 값이 되겠네. 그럼 제곱했더니 25. x의 제곱 플러스 fx 빼기 ln3? 5ln3? 여기다 fx 대입해서 x값 구하면 되겠다. 그죠? 근데 장난이 아니네. 2항 해주면은 25-x제곱 그거랑 fx 빼기 5 ln3의 제곱
이게 똑같은 x값이 필요합니다. 아이씨, 언제 대입하겠냐, 그를? 양변에 루트를 씌우면 루트 25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죠. 근데 오른쪽에 루트를 씌우면 fx 마이너스 5ln 3이에요? 이게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x는 5보다 작아야 돼. x는 5보다 작아야 돼. 근데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다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fx가 큰 거야? 5ln 3이 큰 거야? 5에는 5ln 3이 더 크다고?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야? 마이너스네. 그럼 지워지네. 앞에 거 지워지고. 그러면 대입하면 뭐만 남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5 ln 절대값이 쓸 게 너무 많아. 괴롭다, 괴로워. 이 녀석의 값 빼기. 그럼 5는 약분했고 2항해주면 2분의 1 ln 절대값이 괴로워 이씨. 이 값이 마이너스 ln 3? 맞아요? 그럼 2배 해주면 9분의 1? 그럼 절대값 속에 있는 녀석의 값이 9분의 1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절대값 속에 있는 값이 양수값이야 음수값이야? x는 0과 5 사이 있습니다. 음수값이에요? 네. 음수값이니까 이 값이 마이너스 9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9를 곱했더니 이항해주면은 10 곱하기 40? 그럼 4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x의 값은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럼 따라서 내가 이제 할 일은 3부터 5까지 길이만 구하면 되는 거야? 네. 3부터 5까지 길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정도 문제면 시험 나왔을 때 맞출 수 있을까요? 네. 자, 그 다음 문제는 기하 문제에서 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그 다음 문제 다른 과 시험지 이제 오전 시험지 첫 번째 문제는 기하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미적분 문제고요. 아닌가? 왜 1번이 없어? 1번은 기하 문제, 2번이 미적분 문제, 3번은 기하 문제. 하나만 풀면 되겠네요. 하나만 풀면 되는데 하나가 약간 기하적인 요소가 딱 하나만 들어있어요. 포물선의 방정식이 위아래로 볼록인 게 아니라 왼쪽으로 볼록인 포물선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출제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미적분에서. 자, 축은 여기가 X축과 Y축이라고 하거든. X축과 Y축이 있고 포물선이 있습니다. X의 값 Y 제곱이라는 포물선이 있고 Y의 값이 0보다 큰 쪽만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최초의 원은 중심점 좌표의 값이 시컴마0이라고요. 최초의 중심점 좌표의 값은 시컴마 빵이었습니다. 반지름 길이의 값은 2였다고요. A점 좌표의 값은 여기 놓여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바퀴가 굴러간다고 원이 미끄러지지 않고 원점을 향해서 굴러가다가 포물선과 만나면 멈추겠습니다. A라고 하는 점의 좌표가 원 위에 고정된 점이고
C라고 하는 점 원의 중심입니다. 원이 포물선과 만났을 때 원의 중심좌표 구하시고요. 원과 포물선의 교점 구하세요. 이건 엄청 쉽잖아. 어떻게 할 건데? 여기는 점선이 누군데? 이 점 좌표 모르잖아. 중심점만 가져가면 되는 거 아니야? 반지름 몇인데요? 그때 이 중심점 좌표의 값이랑 이 접점 좌표의 값을 구하라고요? 중심점 좌표 가정은 되잖아. 뭐라고 가정할 건데? t, 빵이라고 가정할까? 그럼 원의 방정식이 누구예요? x-t의 제곱, y제곱의 값은 얘하고 얘가 접한다고요? 그럼 판별식이 빵이네. 판별식이 빵이었을 때 중근을 가지겠네. y제곱 대신에 x만 대입하면 돼요? 연립 중이고요. 판별식이 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머리가 안 돌아간다. 머리가 안 돌아가. 이런 거를 말 없이 그냥 조용히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아직 맞겠나요? 네. 판별식 계산하고 있습니다. 판별식이 빵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4t의 값이 중심점 좌표의 값은 4분의 17, 빵이라고요? 첫 번째 거의 답은 4분의 17, 빵입니다. 두 번째 거는 요점 좌표 구하라고요? 네. 요점 좌표의 값 어떻게 구하죠? 이 방정식의 근이 교점인가요? t한테 4분의 17만 대입하면 돼? t한테 4분의 17 대입해서 방정식의 근의 값을 구하려고요. 4분의 17 대입했더니 4분의 17 대입했더니 2분의 17, 2분의 17에서 뺐더니 2분의 15? 아씨, 제곱 못해 먹겠다. 날 죽여라, 날 죽여. 이거 완전 제곱식이잖아. 대칭 초기값이 누구예요? 완전 제곱식이잖아. 접하니까 판별식의 빵이니까 완전 제곱식이 되니까 대칭축이 근이죠. 이런 거 맞으세요? 네. 이게 당연히 뭐겠어 이게 16분의 225가 있겠네. 4분의 15가 x좌표면 y좌표 값은 누구라고요? (2분의 루트 15라고요? y제곱의 값 x니까요. 그리고 y값 양수네요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풀었습니다. 2-2번으로 갔습니다. 원이 1회전하는데 파이초의 시간이 걸립니다. 원이 한 바퀴 도는데 파이초? 원이 포물선과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을 구했으면 좋겠고요. 이때 가계 크기 COA라는 가계 크기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중심점 좌표가 누구였는데요? 원래는 10,0였던 중심의 좌표가 4분의 17, 빵까지 도달했다는 얘기야? 원래 한 바퀴를 도는데 파이초 걸린다고? 근데 원의 둘레가 몇인데? 4파이? 그럼 4파이만큼 굴러가는 시간이 얼만큼 걸린다고? 파이초? 한 바퀴를 도는 게 파이초니까 4파이만큼 굴러간 게 파이초라는 얘기지? 그러면 4파이만큼 굴러간다는 얘기는 각은 얼만큼이 했다는 얘기야? 한 바퀴 돌면 2파이만큼 회전해요? 2파이만큼 회전하는 시간이 파이초라고? 한 바퀴를 굴러가면은 굴러간 길이는 4파이고 한 바퀴만큼 돌아가면은 각 중심각 자체는 2파이만큼 돌아간 거죠? 네. 이해된 거 맞으세요? 그런데 중심점 좌표가 10에서부터 4분의 7파이까지 4분의 17까지 갔다고? 얼만큼 이동한 거야? 4분의 23만큼 이동한 거야? 중심이? 4분의 23만큼 이동하면은
4파이만큼 굴러가는 게 파이초라고? 네. 4파이만큼 굴러간 게 파이초면 4분의 23만큼 굴러간 거지. 이 굴러가는 시간은 얼마라고? 4분의 1로 나눠주는데 4로 나눠준대요. 네. 그래서 지금 소요된 시간은 접할 때까지 소요된 시간은 16분의 23초가 소요됩니다. 그 시간 구했습니다. 되신 거 맞죠? 그냥 비례식 세워서 풀면 되겠네요. 근데 이때 각의 크기를 보라고. 저기서 표현한 알파라고 하는 각인가? A점 좌표는 여기 있다가 굴러가서 여기에 도달한다는 얘기야? 그럼 굴러가서 원래 여기 있던 A가 이렇게 굴러간 거잖아. 요만큼 각이 회전했습니다. 그럼 여기 회전한 각을 알면은 알파를 구할 수 있겠네? 여기 회전한 각이 얼만큼 회전한 건데? 시간은 16분의 23초만큼 회전했다며. 시간이 요만큼 경과되면 회전하는 건 2파이만큼 회전한다며, 각은. 그럼 이 시간 동안 회전한 각은 얼만큼 회전해요? 8분의 23만큼 회전해요? 이거는 라디안이에요? 얘가 3보다 큰 거야, 작은 거야? 3보다 작아? 3.14보다 작아? 그럼 이건 예각인 거, 아니, 예각은 아니구나. 파이보다 180도보다 작은 각이죠? 그러면 알파라는 각은 뭔데? 아까 얘기하고 시작했잖아. 아, 여기 굴러가는 회전한 각이고 여기가 알파라며. 알파가 누구냐고. 네, 요게 두 번째 거 답이네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자, 세 번째 건 원이 포물선과 만났을 때 원의 중심과 접점을 연결하는 선이 x축과 이루는 각의 크기를 알파라고 얘기했을 때 알파가 아니네 여기서. 여기서 알파로 쓰면 안 돼요. 여기서 알파로 쓰면 안 되고요. 여기서는 방금 전에 풀었던 2-2번하고 별개로 x축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아닌 알파라고 한다면 원과 포물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만 계산하세요. 답에 알파를 포함해서 그냥 답을 쓰세요. 문제 요구한 거는 지금 여기 넓이 구하라는 것 같은데 여기 넓이? 포물선과 원의 중심에서 접점까지 연결하는 선과 x축 둘러싸인 넓이? 이 넓이의 걸 먼저 주고 거냐? 내가 구할 수 있는 넓이가 뭐지? 내가 구할 수 있는 넓이는 나 A점 좌표 알아? 이게 A점이었나? 접점? 넓이를 먼저 주고 그냥 부채꼴 알파라는 각을 이용하라고. 근데 알파는 상수일 거야. 알파는 상수인데 부채꼴 넓이 자체는 구할 수 있지. 맞아요? 네. 중심점 좌표의 값은 4분의 17, 빵이었나요? 부채꼴 넓이 두고 갑시다. 반지름 2였죠? 부채꼴 넓이가 누군데?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2 곱하기 2 곱하기 사이가 알파야? 그럼 2알파가 부채꼴 넓이지. 2알파라는 부채꼴 넓이랑 여기 넓이와 구하기가 쉽나? 안 쉽지. 그냥 5A를 잘라서 5A를 잘라서 이렇게 잘라서 삼각형 넓이랑 포물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넓이 따로? 네. 그럼 알파로 표현할 수가 없잖아.
삼각형 넓이를 지금 4분의 17, 4분의 17하고 2분의 루트 15를 곱해서 삼각형 넓이를 구한 다음에 여기 둘러싸인 넓이의 값을 구하게 되면 사인 사인으로? 아, 사인 알파로? 사인 알파로 삼각형 넓이 구해버리고 반지름이 그러네. 그럼 사인 알파를 구할 수가 있고 상수값이 나온단 말이야. 아니, 알파라고 하는 거를 x축과 이름 가계 크기 알파로 칭했을 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의 값을, 아, 그렇지. 구태 알파라고 표현할 필요가 없구나. 알파고 칭하기만 한 거지. 나는 이미 이 접점 절표도 알고 있고,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탄젠트 알파는 다 구할 수 있으니까. 그냥 숫자로 구해도 상관없겠구나. 알파 없이 숫자로 구해버립시다. 선생님이 지금 알파로 표현하려고 애쓰고 있었거든? 알파로 구태 표현할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러면, 뭐가 제일 쉬려나? 요게 제일 쉽겠다. 이 직선의 방식이 직선의 방식도 쉽진 않네. 직선의 방식이 기울기가 좀 까다롭네. 루트 15분의 2인가 기울기가? 맞아요? 네. 기울기 루트 15분의 2 동의하신 거 맞아요? 네. 그럼 포물선에서 직선을 빼야 되잖아. 그런데 이 넓이의 값을 y축방이라고 구하는 거 어때? y축방을 적분할 때는 저 색채한 넓이의 값 어떻게 구해요? 0부터 2분의 루트 15까지. 오른쪽에 거에서 왼쪽 거 빼야 돼요? 오른쪽에 있는 건 x는 하고 정리해야 되지 않아? x의 값은 2분의 루트 15x, y인가? x의 값은 2분의 루트 15y예요? 또 x의 값은 y제곱이에요? 여기다가 지금 삼각형 넓이도 하자고요? 삼각형 밑변의 값은 4분의 17, 높이의 값은 2분의 루트 15? 그럼 16분의 17 루트 15예요? 네, 루트 x에서 빼도 되잖아요. 루트, y는 루트 x로 그러면은 또 2분의 몇 승이 있어야 되잖아. 아, 이 숫자 대입할 건데. 분수 대입할 건데. 산수 좀 불편해서. 자, 16분의 17 루트 15만 확인해 주세요. 맞아요? 밑에 삼각형 넓이 맞냐고. 2분의 1 곱하기 4분의 17 곱하기 높이 2분의 루트 15 가지고 넓이 구했습니다. 적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적분했더니 4분의 루트 15 y제곱 마이너스 3분의 1 y 세제곱. 이것도 산수 그지네. 아이고야, 대입하면 누구냐? 4분의 15니까 16분의. 그 다음 3승하라고 8, 24분의 15, 17, 32 2루트 이거 약분 되는 거였어? 8분의 3? 이제 8분의 5? 그럼 답이 뭐야? 아이씨, 못해 먹겠다. 산수 들어가가지고. 이런 문제 출제되면 시간 관리를 좀 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거는 다 기하 문제여서 이제 5호 문제로 가겠습니다. 2019년 5호 문제가 첫 번째 문제가 이거 맞아? 어디 있어? 문제 어디 있어? 똑같은 거 읽었구나 또. 찬지는 지금 잘 이대고 있어? 자, 문제 1번 문제가 완전 순수 미적분 문제네. 그러니까 수투 문제네, 수투 문제.
함수 fx의 값은 연소함수예요. 함수 fx의 값은 연소함수고 빵이 아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의 도함수는 gx입니다. 빵에서는 도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네. 네. 함수 gx의 값 아래 그림처럼 주어져 있습니다. 불연속입니다. gx는. 근데 a하고 b의 넓이는 똑같습니다. m과 n의 값은 100보다 작은 서로 다른 자연수입니다. a의 값은 양의 실수고 마이너스 10a보다 작을 때하고 n보다 컸을 때 gx의 값은 빵입니다. 빨간색 그림이 gx 즉 f'입니다. 근데 h의 값도 연소함수고 h는 또 새로운 함수가 있나봐요. 0이 아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h'의 값은 마이너스 fx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m과 n의 값이 필요합니다. m과 n의 값은 넓이와 똑같다는 조건 가지고 풀란 얘기네. 자, 넓이 a라는 거의 넓이하고 b의 넓이는 똑같습니다. 넓이가 똑같았을 때 a의 넓이가 누구야? 10n? b의 넓이는 누구야? 이게 등식을 만족하는 100보다 작은 서로 다른 자연수라고? 네. 그럼 대충 숫자 대입해서 등식을 만족한 자연수의 순수상을 구하라는 얘기네. 아이고야, 한 개밖에 없나 보지? 근데 어떻게 왜 그래? 20n m 루트 n 플러스 10. 난 못 찾아. 36 대입된 16? 720은 16의 배수 맞아? 맞네. 720은 2가 최소한 4개 이상 있으니까. 그럼 되는 n값은 36입니다. m값을 구해야 됩니다. m값이 누구죠? 720을 16으로 나누게 하라고? 45. 네, m의 값은 구했습니다. 그 m값을 이용해서 마이너스 10a부터 m까지 범위에 있는 fx의 값을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fx의 값은 마이너스 10a보다 작을 때하고 m보다 컸을 때 fx가 빵인 걸 이용해서 fx의 값을 정의하라고 얘기하네. 뭔 말이야? 일단은 도함수의 값이 0에선 정의가 안 됐죠. 0이었을 때는 gx의 값은 정의 안 됐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0a부터 0까지? 마이너스 12부터 0까지 범위에서는 도함수의 값이 지금 마이너스 a분의 n이라고 하는 게 도함수잖아. 근데 이게 지금 n값은 45였나? 36이었나? n값은 36? 마이너스 a분의 36? 그걸 적분하면 돼요? 그때 fx 찾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a분의 상수값을 적분해요? 그럼 1차 함수네? 시온값을 구해야 되는데 시온값 어떻게 구해? 시온값 어떻게 구해요? 마이너스 11을 대입한 함수값이 누군데? 마이너스 11로 가까이 갔을 때 극한값은 누군데? 연소함수라며. 마이너스 11을 대입한 함수값이랑 마이너스 12 플러스로 갔을 때 극한값 당연히 같아야 되죠. 여기다 마이너스 12 대입하고 있습니다. 이 값이 빵 나왔으면 좋겠다고요? 그 시온값은 연소함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은 쓸 때 다 서술하셔야 됩니다. 함수 fx의 값이 연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범위, 첫 번째 범위에서는 마이너스 a분의 36x 마이너스 360입니다. 반면에 0부터 x의 값이 m 사이 m 값이 누구였더라 아까? m 값이 45였나? 0부터 45 사이 있을 때는 적분할 대상이 직선을 적분하면 돼요? 직선의 방정식이 기울기 값이 얘가 지금 45, 얘가 16인가? 기울기 값은 약분 안 되죠? 마이너스 45분의 y절편값이 16이고요. 적분했습니다. 마이너스 45분의 8x제곱 플러스 16x 플러스 c2죠. 이제 뭐 할 건데요? 0으로 갔을 때 극한값? 40으로 갔을 때 극한값? 45 가져갈까? f한테 45 대입한 함수값은 빵인가요? 리미트 x라는 세입값이 45보다 작은 데로 갔을 때 fx의 극한값 구하고 있습니다. 0 가지고 했어야지. 왜 45 가지고 했어? 아, 나 8 곱하기 45가 누구야? 360? 마이너스 360. 45 곱하기 16이면 몇이야? 720? 날 믿지 마세요. 그럼 C2가 누구예요? 맞아요? 여기다 빵 대입하면 누구야? 마이너스 360? 여기도 빵 대입하면 마이너스 360인가요? 네. 그래서 함수 맞게 잘 구한 것 같습니다. 어차피 0에서는 안 되는 거 아니야? 0에서 연속이잖아. 함수 fx의 연속이기 때문에 0에서 좌우 극한까지 같아야지. 마이너스 45분의 8x의 제곱 플러스 16x 마이너스 360. 여기까지는 수투 문제 뻔한 문제입니다. 답을 잘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 요구한 게 등호 관계가 있었던 것 같은데? 등호가 있을 때 fx 구하라면서요. 네. 그럼 등호 너가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 fx라는 세입값은 연소함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10부터 a의 값이 0까지, x의 값이 0까지 범위에서는 마이너스 a분의 36x 마이너스 360인데 0부터 x의 값이 45까지 범위에서는 마이너스 45분의 8x의 제곱 플러스 16x 마이너스 360이라고요? 이게 지금 첫 번째 거 답인가요? 근데 이거의 부호를 바꾸라고 했던 것 같은데? 아, 더 있네. 아, hx 구하는 거지? hx의 값을 미분한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fx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거 부호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 마이너스 10부터 마이너스 10 맞아? 마이너스 10a부터죠. 네, 11. 마이너스 12부터 빵까지는 적분하겠습니다. 적분하기 전에 정리부터 할까요? 이때는 a분의 36x 두 번째가 0부터 x의 값이 45까지 범위에서는 45분의 8x의 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360입니다. 얘가 도함수가 되는 hx의 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건 누구라고요? A. 근데 얘도 마이너스 10a 대만 빵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왜냐면은 f라는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11보다 왼쪽에서 빵이잖아. 빵의 값을 누적해서 모아봤자 빵이고
그래서 H의 값도 마이너스 10a 대입한 함수값이랑 마이너스 10a의 오른쪽 우극한 값이 다 빵일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2를 대입하고 있습니다. 아이씨, 여기 나온다, 여기 나온다. 마이너스 10a 대입했더니 누구라고? 1800a? 마이너스 3600a? C3의 값은 1800a? 서술 다 빼먹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녀석의 값이 0부터 45까지 범위에서는 적분했습니다. 3으로 나누게 되니까 135분의 8x의 세제곱 마이너스 8x제곱 360x 뒤에 상수값이 필요합니다. 그냥 빵 대입합시다. 빵에서 함수값이 hx값도 연소함수로 얘기했나 문제가? 네. hx값 연소함수로 얘기했어? 나에서? 그 빵에서도 연속일 겁니다. h한테 빵 대입했더니 1800x a 극한값으로 표현했어야 되는데 좌악한이죠. 귀찮아서 못 쓰겠어요. 우극한값 구하고 있습니다. 빵 대입했더니 C4의 값이 1800A라고요? 좌악한과 우극한이 똑같다고 쓰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H값도 다 구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뭘 요구했다고? 1-4번에서 최대값을 물어봤다고? 함수 H의 최대값을 구한 다음에 A의 값이 빵 플러스로 왔을 때 극한값도 물어보고 있습니다. 최대값 필요합니다. 다함수네. A의 부가 양인지 음인지 좀 확인해 줄래요? A의 부 알아요? 알아 니네 이미. 네, A는 양수예요? A가 양수였을 때 얘가 항상 어떻지? 마이너스 12부터 0까지 범위에서 이 값이 어떤 값이야? 뭐라고? 마이너스 12부터 0까지는 부호가 뭐냐고. 양수야, 음수야? 네. 이 범위에서 항상 양수야? 그럼 이거 증가함수네? 요 녀석은 어때? 0부터 45까지 범위에서? 대칭축이 누군데? 대칭축 그지네. 대칭축이 45분의 1이야? 아닌데. 40. 대칭축이 45야? 대칭축이 45면 어디로 블록이에요? 아래로 블록? 그럼 45를 대입한 값이 제일 작은 값이지. 45 대입했습니다. 8 곱하기 45니까 360? 360 빼기 720 더하기 360. 45를 대입한 게 제일 작은 값인데 빵이야? 네, 그럼 이 값은 45 대입한 제일 작은 값이 빵이라서 빵보다 크나 낫겠네? 그럼 이것도 증가함수네? 그럼 최대값이 뭔데? 최대값은 45를 대입한 게 최대값이에요? 45 대입했습니다. 이거 소거됐습니다. 맞게 썼나? 나 이거 조금 찝찝하다. 360이 틀렸네.
3 곱하기 45분의 8 곱하기 45 3개. 45 약분됐고 3 약분했더니 15. 이건 360. 360에 15배 하세요. 54,000? 아니, 5,400? 5,400 맞아요? 자, 근데 문제 요구한 거는 리미트 A A 0 플러스로 갔을 때 이걸 구하세요. 0 대입하면 1800이 지워지니까 5,400이 최대값의 극한값이네요. 자, 1-2 문제 2번은 기하 문제고요. 문제 3번 문제가 확률과 통계 문제입니다. 찬진이는 방금 풀었던 문제 중에 앞에 풀었던 문제 중에 다시 되짚어 보세요. 눈으로 보지 말고 손으로 한번 잠깐 풀고 계세요. 자, 확률과 통계 문제가 전체 카드의 구성이 1부터 30까지 적혀져 있는 30장의 카드가 있는데 카드에 적혀있는 숫자들은 모두 다릅니다. 전체 카드에서 N장의 카드를 뽑을 겁니다. 뽑은 N장의 카드 중에서 K장의 카드를 또 선택한 다음에 선택한 카드로 카드 더미를 2개 만들겠습니다. 카드 더미 2개를 만드는 작업을 카드를 등록한다고 하겠습니다. 이때 카드 더미 각각에는 적어도 한 장의 카드는 있어야 하고요. 등록한 카드는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전체 카드에서 2, 3으로 한 3장의 카드를 뽑았을 때는 등록하는 방법은 이렇게 6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카드를 등록한 후에 점수는 다음과 같이 결정하겠습니다. 등록한 카드에서 더미 각각에 있는 카드의 숫자는 홀수가 써 있으면 카드에 홀수가 써 있으면 그대로 더하고 짝수가 있으면 제곱한 다음에 더하겠습니다. 더미 각각에서 구한 합이 3의 배수인 경우는 1점을 부여할 거고요. 각각 더미 각각에서 구한 합이 모두 3의 배수? 그럼 1점. 그렇지 않을 때 빵점입니다. 예를 들어 전체 카드 2, 3, 5가 있을 때 이렇게 등록했을 때에는 홀수의 값이나 3이나 5라는 홀수의 값들은 3하고 5라고 계산할 건데 짝수인 2의 값은 제곱해서 더하겠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3이라고 하는 홀수는 3만 더해서 3이고요. 2하고 5 더미에서는 4 더하기 5여서 9가 합입니다. 둘 다 3의 배수입니다. 그러면 1점을 획득할 겁니다. 다른 예로 134라는 카드가 있을 때에는 134라는 카드가 있으면은 1하고 3, 4면 각각 합이 몇이야? 합이 1이고 합이 3하고 16을 더하라고 홀수면 그냥 더하고 짝수면 제곱해서 더하라고 만약에 1, 3하고 3에는 둘 다 홀수니까 둘 다 3의 배수인 경우가 없습니다. 1, 4가 따로 있고 3이 따로 있으면 얘는 합이 뭐라고요? 합이 17. 얘는 그러면 이거 둘 다 모두 3의 배수가 안 되죠? 맞죠? 이럴 땐 다 빵점 빵점 빵점입니다. 네, 이제 문제는 이해했습니다. 어떤 카드에서 임의로 2장의 카드를 뽑았을 때 뽑은 카드에서 홀수는 그대로 더하고 짝수의 값은 제곱한 숫자를 더합니다. 이때 합이 3의 배수였으면 좋겠습니다. 3의 배수 확률 값을 보라고 하니까 나는 몇 개 중에 2개를 꺼내는 거야? 20, 30개 중에 2개 뽑는 거지. 20, 30개 중에 2개 뽑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뽑은 카드에는 합이 3의 배수였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2장밖에 없으니까 2장밖에 없으면 무조건 한 숫자 한 숫자만 들어있는 분류인 건가? 이렇게 등록할 수 있나요? 이 속에 있는 숫자의 합과 이 속에 있는 숫자의 합의 값이 이 두 숫자의 합, 두 숫자 합을 얘기하는 건가? 그냥 문제가 점수 관련된 문제가 아니구나. 2장만 뽑아가지고 뽑은 2장의 합이 3의 배수일 확률 것만 알면 돼? 숫자를 좀 분류하자.
셈이 숫자를 6가지로 분류하고 있거든? 왜 셈이 숫자를 6개로 분류하고 있냐면 짝인지 홀인지도 중요하죠. 그리고 3의 배수인지 아닌지도 중요하죠. 짝 홀은 2의 배수인지 아닌지 또 3의 배수인지 아닌지니까 6의 배수 6으로 나눠서 나머지의 값을 분류하려고 하는 중이거든. 자, 첫 번째 라인에 있는 걸 A집합, 두 번째 라인 B집합, C집합, D, E, F라고 칭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숫자들은 전부 홀수인가? 홀수의 값들은 전부 다 그냥 더하는 거야? 그런데 짝수의 값들인가? 여기 있는 건 전부 다? 짝수의 값들은 제곱에 더해? 근데 이건 제곱하게 되면 누구야? 4는 3으로 나누면 뭐 이가 1인 거야? 8은 제곱은 64, 64를 3으로 나누면 14의 값도 제곱에 3으로 나누면 전부 다 나머지는 1일 거야. 제곱한 걸 얘기하는 거야 지금. 3으로 나눈 나머지의 값은 1입니다. 얘는 3으로 나눈 나머지 누구야? 그냥 각각을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뭐라고요? 1, 이것들은 홀수기 때문에 제곱 안 할 거잖아. 4, 이건 1이죠. 이건 제곱한 걸 얘기하죠. 이것들은 홀수기 때문에 그냥 3의 배수니까 이것들은 그냥 3의 배수 맞아요? 여기 있는 것들은 제곱해야 되겠죠. 4 짝수니까 제곱한 다음에 3으로 나눈 나머지는 여기 있는 것도 다 홀수네. 5를 제곱해서 25, 25를 3으로 나눈 나머지는 25를 3으로 나누겠는데 제곱 안 하지 우리 지금. 그럼 홀수지. 홀수니까 그냥 3으로 나누게 할 거죠? 마지막 건 6의 배수야? 6의 배수들은 이거 자체가 어차피 3의 배수지. 3의 배수면은 근데 짝수인 3의 배수야? 짝수는 제곱할 거잖아. 제곱해도 3의 배수들이야? 제곱해도 3의 배수. 자, 그러면 합의 값이 3의 배수인 걸 찾아야 돼. 합의 값이 3의 배수면 원래 3의 배수들끼리는 어때? 3의 배수는 다 해서 10개 있어? 3의 배수들 중에서만 2개를 뽑으면 무조건 합의 값은 3의 배수야. 이것들은 홀수기 때문에 그냥 3의 배수인 거고, 이것들은 짝수인데 제곱해도 3의 배수인 거고. 또는 나머지가 2 중에 하나는 1인 것 중에 나머지가 2인 거랑 나머지 1인 거? 3의 배수 중에 하나를 뽑았을 때 3의 배수가 아닌 것 중에 하나 뽑았을 때 다음 절대 3의 배수 안 되죠? 그러면 3으로는 나머지 2인 것 중에 하나? C, 그리고 3으로는 나머지의 값이 1인 것 중에 하나? 네, 이랬을 때가 가능하겠네. 30C 2의 값이면 15 곱하기 29? 분자의 값이 10C의 값은 45. 5 곱하기 15, 75? 분자는 120? 120은 15랑 약분돼? 5로 약분하면은 48? 120이니까 24? 8?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전체 카드에서 임의로 N장의 카드를 뽑았을 때 카드를 등록하는 방법의 수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졸라 어렵네.
전체 카드는 1부터 30까지가 있는 전체 카드죠. 근데 그 중에서 N장을 뽑아야 되죠. 네. N장의 카드를 뽑아야 되는데 뽑은 N장의 카드를 등록하는 방법은 N값이 K일 때마다 달라지는 거지. 아, 이거 어렵다. N장의 카드를 먼저 뽑은 다음에 뽑은 N장 중에서 K장을 뽑았을 때마다 생각하는 거잖아. 만약에 N이 2일 수도 있고, 아씨, 뭐, 어떻게 분류해, 이거. N값도 2부터 30까지 달라지는데, K값도 있잖아. 그리고 그걸 또 분류도 해야 되잖아. 아이고야. 이걸 어떻게 하지? 전체 카드 중에서 N장을 뽑았어. 뽑힌 N개 중에 또 K를 또 뽑아야 되지. 뽑힌 N개 중에서 또 K개 또 뽑아야 되죠. 그 뽑힌 K개를 분류해야 되죠. K가 몇일 줄 알고. K는 2부터 N까지 값이라고? 포기하자. 못해. 너무 어려워. 틀리라고 출제한 거야. 뭐 끈기를 가지고 풀면 풀 수는 있겠는데 너무 상황이 어려서 못하겠습니다. 자, 일단 2019년까지는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